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만들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바로 뭐가 있느냐? 근대 과학기술의 수영,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양 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언제 들어왔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건 무엇부터 보느냐? 여러분들 통신수단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할게요. 교통통신부터 갈 건데 통신부터 가겠습니다. 자, 통신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전신이에요. 전신은 뭡니까? 라고 했는데 뚜두뚜뚜뚜뚜뚜뚜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혹시 집에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 설마 없겠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이런 전신을 쓰게 되는데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전신을 통해서 보내는 게 전보예요. 이게 무선 통신을 통해 갖고 모스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글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성 전보 총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게 몇 년도냐면 188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885년.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라게 되죠. 왜? 지금 전보를 치면서 정말 그 동네 이 전신을 받는 데까지 바로 1초도 안 걸려갖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 글자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한성정보총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느냐? 여러분들 부산, 그러니까 서울을 기점으로 해갖고 한성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 인천, 그 다음에 의주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일본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의주에서 청나라로 연결이 돼갖고 이제 한국에서 청과 일본까지 연결된 국제정보통신망이 자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전신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전신 말고 전화를 얘기를 해봐요. 전화가 설치가 됐습니까? 설치가 됐습니다. 전화는 몇 년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냐면 1898년 경운궁에 먼저 설치가 돼요. 경운궁에. 경운궁이라면 덕수궁이 되는데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1896년에 아간파천으로 고종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그 다음에 경운궁으로 돌아왔죠. 경복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왜? 경복궁은 명성황후께서 돌아가신 곳. 그러다 보니까 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였던 98년도에 바로 전화기를 왕이 있는, 아니 고종 황제가 있는, 황제가 계시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를 했던 거예요. 전화기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뭐가 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우편사무예요. 우편사무가 되는데 우편사무는 어떻게 됐느냐? 제일 먼저 나왔던 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합니다. 1884년에 우정총국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 취직하셨던 분들 출근한 첫날, 물론 원래는 첫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첫날이라고 알아둡시다. 첫날 잘립니다. 왜요? 84년도에 우정총국이었구나. 84년도에 우정총국이면 여러분들 무슨 일 벌어졌는지 갑신정변 벌어졌죠. 이 갑신정변으로 결국 우정총국 문 닫습니다. 그래갖고 출근한 날 바로 잘렸어요. 회사가 없어졌어. 그러다가 몇 년도에 가서 1895년에 개혁이 바로 을미개혁이 되죠. 을미개혁이 되면서 이 없어진 우정총국을 다시 만들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우체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일제시대 내내도 우체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우체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을 해간다. 이게 바로 통신에서 나왔던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통에서 나오는 걸 찾아야 되겠죠. 교통에서 중심이 되는 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 전차가 있어요. 전차는 뭡니까? 전차 타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전차 타보신 분. 여기서 손 들면 제가 외국 가면 있어요. 유럽에 가면 많고 그 다음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타봤습니다. 손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여기에 사는 분들은 거의 다 타봤을 텐데 거의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지하철이라고 여러분들 알죠? 들어보셨어요? 지하철이라고? 설마. 지하철도 일종의 전차예요. 규모가 커지고 더 빨라지고 서비스가 훨씬 더 좋아진 전차일 뿐. 전차라는 건 바로 뭐냐? 전차하고 기차의 차이. 전차는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 그에 비해서 기차는 연료 떼갖고 가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전차가 발달한 형태가 지금의 지하철이에요. 근데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냐? 전차 같은 경우는 1898년에 전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황실하고 미국인 콜브란이 연합해갖고 한성전기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한성전기 주식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주도해서 우리나라에 전차를 놓게 되는데 그 전차를 놨던 게 1899년이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니게 했느냐?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를 다니는 전차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치가 됐어요. 1899년에. 이런 게 있었다. 자, 전차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철도 기차가 됩니다. 철도 기차가 되는데 철도 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철도 기차는 몽땅 다 누가 해놨느냐? 일본이 놨어요. 일본이 왜 철도 놓는데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우리나라 자원 약탈해갖고 빨리 가져가려고. 이렇게 철도 놓는데 앞장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철도는 총 3번 정도, 3개 정도의 철도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어떻게 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 경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부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 가느냐? 경자는 무조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인천, 오케이. 아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서울에서 부천, 서울에서 의정부, 무슨 서울 순환선이야? 왜 서울이 다 헤쳐먹으려고 들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경인선은 1899년에 만들어졌고 서울에서 인천이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서울에서 인천이 맞고 원래는 누가 만들기로 했었냐면 이건 미국이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 일본이 가져가서 만들어요. 철도 부설권을. 그리고 경부선과 경의선은 몇 년도에 짓기 시작하느냐? 처음 짓기 시작한 건 1904년에 짓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해요. 잠깐만. 1904년이면 롤전쟁 시기인데? 롤전쟁 시기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아니 잠깐만요. 자, 경부선이라면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거고 경의선이라면 서울에서 의주를 잇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갖고 남북을 연결하는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가 돼요. 이건 왜 만들었느냐?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러일전쟁의 중심이 됐던 게 바로 이 지역에 만주 지역을 놓고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부산까지 얼른 군대랑 무기 가져와서 그 다음에 빨리 어디로 전쟁터가 벌어지고 있는 만주 지역으로 군대와 그 다음에 무기들을 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부선, 경의선은 1904년부터 만들어진 거는 자, 일단 모든 철도는 우리나라 자원을 약탈한다. 우리나라 경제 수탈을 위해서 가져가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거 플러스 무엇? 군사 목적을 갖고 있는 철도죠. 일본 군대를 우리나라에 빨리 데려다 놓고 빨리 만주로 쏘기 위해서 그런 철도로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경부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몇 년도? 자, 1905년부터 철도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부산 쪽은 항상 일본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의선은 조금 늦게 완성이 되는데 1906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누가 만들기로 했었냐면 프랑스가 만들기로 했었는데 프랑스가 결과적으로 또 일본한테 철도 부설권을 넘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철도는 다 누가 만들었다? 일본이 만들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된다. 교통에서는. 그런데 일본이 이런 철도를 만들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철도 용기 같은 것들을 농민들한테 강제로 공짜로 뺏어갑니다. 우리나라 시켜갖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 건설에 대한 무엇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런 철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꽤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연도로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제일 먼저는 기기창. 기기창은 제가 설명도 했었습니다. 바로 1881년에 영선사를 따라서 무기 제작 기술자들이 갔다. 그런데 원래는 3년은 배웠어야 됐는데 82년에 이모군란 터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이분들한테 등록금을 안 보내주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1년 만에 조기 귀국해갖고 만들어졌는데 1883년도 83만 쓸게요. 만든 무기 제조 공장.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환국 나와 있죠. 전환국도 여러분들 몇 년도에 만들어냐? 83년도에 만들어졌고 여기서는 무엇을 찍어내느냐? 근대식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에요. 돈 찍어내는 곳. 그 다음에 방문국. 방문국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인데 1883년도에 만들어졌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소이면서 여기서 찍어낸 게 한성순보. 여러분들 언론에서 한성순보 얘기했었죠.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관보다. 그리고 어디서 찍었느냐? 방문국에서 찍었다. 그래갖고 근대. 자, 이 방문국을 만들자라고 건의한 사람이 박교수 급진개업합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 소개 같은 거 했지만 문제는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와서 불질러 버렸다. 덕분에 다 타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되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기네요. 제가 순서를 다 외우질 못해갖고 자, 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가 1887년 경복궁에 이 전기가 처음으로 가설이 돼요. 사람들이 환장하죠. 와, 전등이야. 초를 안 켰는데. 자, 등을 안 켰는데 문제는 전기로 불이 들어오는 거야. 너무나도 환상적인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1898년에는 한성전기 주식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전기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발전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98년도에 한성전기 주식회사도 씁시다. 그리고 1902년에 이제 서울 시내로 보급이 됩니다. 서울 시내 전등이 들어오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 실제로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안 봤을까? 나 어렸을 때 봤던 드라마인데 미터 션샤인이라고 그 드라마에 보면 전등 점등 행사 하는 게 나와요. 전등이 막 켜지는 게. 그 순간 저는 이제 1902년이 배경. 이게 직업병입니다. 1902년인지 알았어요. 자,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의료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의료에서는 지석영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종두법을 시행을 하세요. 종두법. 우드로 놓는 거죠. 그리고 그거 전 얘기긴 한데 188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해원이 만들어졌고 광해원은 서양 의사였던 알렌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였냐면 이 전 1년 전이 1884년이었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네요.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족갑벌 되는 민영익이 칼을 맞았습니다. 그래갖고 쓰러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치료하나는데 서양 선교사였던 알렌이 의사 겸했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치료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명성황후는 너무 고마운 거죠. 자기가 아끼는 조카를 이렇게 살려줬다라고. 그래갖고 알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소원을 말하라. 내가 하나는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병원을 짓고 싶습니다. 근대식 병원을. 그래갖고 알았다. 그대를 위해서 내가 병원을 지어주겠다 해갖고 85년도에 광해원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2주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꿨냐면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돼요. 제중원. 그래갖고 광해원이 제중원이에요. 사실상. 이런 게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으로 등장을 했다. 의료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있느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건축. 건축으로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독립문은 1896년에 만들어졌는데 독립협회가 만들었고 프랑스에 무엇을 흉내냈느냐? 개선문을 흉내내서 만든 거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명동성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명동성당은 1898년에 그리고 고딕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정리해놓고 여러분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덕수궁 석조전. 덕수궁 석조전이 만드는데 덕수궁 석조전은 1910년에 만들어졌고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보죠. 자, 고딕 양식이라고 불리는 무엇은? 명동 성당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으로 만들어진 거는 원래 이거보다 조금 빨리 1892년에 만든 약현선상이 제일 최초긴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하는 성당은 고딕양식이라는 거 이렇게 위로 쭉 뻗어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고딕양식이에요. 1898년에 만들어진 명동성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덕수궁 석조전. 경운궁이라고도 불렸고 덕수궁 석조전 이렇게 되는데 서양식 건물이고 르네상스 양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기둥이 일렬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열주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열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박물관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덕수궁 석조전은 1910년에 만들어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런 서양식 건물도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서양식 건물까지 근대 문물, 근대 과학의 수용과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의 수용까지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보도록 하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설치된 근대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기기창, 영선사 파견 이후 설립된 신식 무기 제조 공장 딱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전환구. 자, 1883년에 만들어졌는데 근대식 화폐 발행기구 딱 맞죠? 그 다음에 자, 광해현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국 최초의 근대적 인쇄소로 독립신문을 발행. 틀렸다. 독립신문이 아니죠? 바로 무엇? 한성신부. 한성신부를 인쇄해 준 것이 바로 방문국이 됩니다. 방문국은요, 1884년도, 83년에 만들어졌고 84년도에 없어집니다. 독립신문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틀렸죠. 전화 1898년 덕수궁 경궁의 최초로 가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봅니다. 다음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의 전차를 처음으로 회사에 의해 처음으로 개통되었다. 이날 개통식을 구경하기 위해 동대문에서 한성 주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여러분들 전차가 개통되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몇 년도? 1899년 전차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1899년이 맞는지. 전환국에서 화폐를 제작하는 기술자. 이때 만들어져갖고 이때까지 있었나? 여러분들 모른다라고 합시다. 8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전신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일본이 전신도 그 전에 85년도부터 한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 그럼 그때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환하게 밝혀진 전등을 바라보고 있는 관리. 우리나라의 전등이 처음으로 나온 것은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들 1887년부터 경복궁에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는 서양인. 잠깐만. 이것은 무엇이 만들어졌다가 되느냐? 경부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돼요. 경부선이라면 연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바로 무엇이 됐냐? 1905년부터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면 공부하고 소학교도 이미 언제부터 1895년 을미개혁 때부터 소학교가 설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 경부선은 1905년부터 다니기 때문에 자, 무엇이 개통된 날은 이 전차가 개통된 날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두 문제를 다 봤죠. 자, 여러분들 이걸로 근대시설, 근대과학기술과 그 다음에 근대시설의 수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